네, 이른바 96만 원 검사는 접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계산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럼 최소한 징계라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징계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 담당하는 윤수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술 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3명 모두 지금 검찰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일선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재판을 받게 된 나이업 검사를 보면 금융위원회 파견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2명은 각각 주요 사건 재판에 맞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담당 부서의 부부장 검사, 또 한 명은 전국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연구관,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이들이 직무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의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요청을 받아 직무 배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총장이나 장관 모두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작년에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재판에 못 넘긴 검사 2명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까? 취재를 해봤더니 징계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네. 작년 10월 술접대 의혹이 처음 폭로되자마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이미 석 달 전에 끝난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했다는데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감찰 대상인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등 물증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술접대 사건을 재판에까지 넘겨놓고도 정작 징계 절차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 검찰도 딱히 설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검사 1명의 재판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건지 못 열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재판이 1월에, 당초에는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차례 이제 3월로 밀렸고 다시 이번에 4월로 또 미뤄졌는데요. 그나마도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 진행에 관해 상의하는 준비 기일이 잡힌 거라 실질적인 첫 재판은 빨라도 5월입니다. 네. 세간의 비판과 조롱을 동시에 받았던 접대의 96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냐, 이걸 놓고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부 출신 이주영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검찰의 1인당 술값 계산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으면 뇌물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영란법 적용에 그쳤습니다. 현직 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면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가장 치열하게 다퉈야 할 텐데 정작 이번 재판에선 청탁금지법 100만 원을 넘겼나 안 넘겼나 술값 계산법만 쟁점으로 남은 씁쓸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환 기자였습니다.